202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여름의 돌 이근석. 나는 토끼처럼 웅크리고 앉아 형의 작은 입을 바라보았다. 그 입에선 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형한테선 지난 여름 바닷가 냄새가 나. 이름을 모르는 물고기들 몇 마리 그 입속에 살고 있을 것만 같다. 무너지는 파도를 보러 가자, 타러 가자 말하는. 형은 여기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미래를 이야기했다. 미래가 아직 다 있지 않다는 사실이 형을 들뜨게 했다. 미래는 돌 속에 있어.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미래가 번져 있어. 우리 이 돌을 미래로 가져가자. 그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본다. 그동안 우리는 몇 번 죽은 것 같다. 여름 계속 쌓아 올린 돌 속으로 우리가 자꾸만 죽었던 것 같다. 여기가 우리가 가장 멀리 온 미래였는데 보지 못하고 보이지 못하고 우리가 가져온 돌 속으로 지금 눈이 내리는데 우리는 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내리는 눈 속으로 계속 내리는 눈 이야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우리가 우리들 속으로 파묻혀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계속 전화벨이 울리고 있다. 2001년도 신춘문예인데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조금 신춘문예 성향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좀 마음으로 쓴 시 같아요. 이게 훈련된 시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절실한 그런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시 같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는데 그 영화 타짜 아시죠? 타짜. 거기서 도입부에서 김혜수가 이런 말을 해요. 화투, 꽃을 가지고 하는 싸움. 화투판에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희망입니다. 이런 대사, 나레이션을 하죠. 바로 그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좀 살펴보기로 해요. 여름의 돌. 지금 바닷가 이야기가 나온 걸로 봐서 조약돌쯤 되는 것 같아요. 조약돌은 우리가 거의 막 소중히 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왜냐하면 수천 년간, 수백 년간, 수만 년간 파도에 쓸리고 또 갈아지고 달아지고 해서 만들어진 게 조약돌이잖아요. 반질반질하고 반질반질해지죠. 네, 그렇게 해서 다듬어진 돌이 조약돌이에요. 그래서 조약돌에 대고 우리는 소망을 빌기도 하고 소망을 간직하기도 하죠. 가끔씩 거기다 소망을 써놓기도 하죠, 글씨로. 네, 그게 조약돌이에요. 그리고 여름은 사람으로 치면 청춘을 의미하기도 하죠. 청춘. 그리고 또 약간 그 청춘을 지나면 가을을 약간 노년 정도로 생각하고 겨울을 죽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조금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 후반을 가을, 한참 청춘을 여름 이렇게 말하죠. 근데 청춘은 아이의 꿈꾸는 어떤 꿈을 여름의 돌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우선 나는 토끼처럼 앉아 형의 작은 입을 바라보았다. 토끼는 겁이 많은 동물이죠. 또 소심하고 그렇게 소심하게 앉아서 형의 입을 바라봤대요. 형의 입에서 뭐라고 막 나오나 봐요.
그 입에서 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미래에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형한테선 지난 여름 바닷가 냄새가 나. 형한테선 왜 하필 지난 여름 바닷가 냄새라고 그랬을까요? 저 지난 여름 바닷가 냄새. 지난 여름일 수도 있지만, 부질없는 이런 느낌도 있고, 실제로 또 추억이 어린 그런, 추억이 어린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말로도 보입니다. 이름을 모르는 물고기들 몇 마리 그 입속에서 살고 있을 것만 같다. 무너지는 파도를 보러 가자, 타러 가자 말하는. 근데 여기서 미래는 현실과 좀 거리가 멀죠. 그리고 또, 이름을 모르는 물고기 몇 마리 그 입속에서 살고 있을 것만 같다라고 하는데요.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그 희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확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비현실적이니까요. 너무 덧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여름 바닷가 냄새가 난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무너지는 파도를 보러 가자, 타러 가자. 무너지는 파도가 힘차고 거세기도 하지만 계속 무너지죠. 파도가 솟아났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본대요. 하필이면 솟아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인은 그렇게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남들의 꿈이 무너지는 것을 구경하는 거죠. 보는 것은. 그리고 또 타러 가는 것은 그 속에 빠져보는 거죠. 자기도 파도의 일부가 되어보는 거고, 네, 구경만 하지 말고 우리도 그 일부가 되어보자 라고 말하는 형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형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공상적, 이상적인 사람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미래를 이야기했다. 미래를 이야기했다. 미래가 아직 다 있지 않다는 사실이 형을 들뜨게 했다. 그렇죠. 미래에 우리가 다 있으면 그건 현실이죠.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 그런 어떤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형을 들뜨게 했다. 기분 좋게 한다라는 거죠. 현실이 되면 어때요? 고통스럽겠죠. 미래는 돌 속에 있어. 돌에다 꿈을 담았으니까요.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미래가 번져 있어. 우리가 이 돌을 미래로 가져가자라고 말합니다. 네. 그때, 미래에 실현해 보자고 하니까 그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본다. 네, 공감을 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미 마치 알고 있다는 듯, 서로가 부질없는 꿈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듯 바라볼 수도 있는 거지만 아무래도 여기서는 공감의 뜻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몇 번 죽은 것 같아. 여름 계속 쌓아올린 돌 속으로 우리가 자꾸만 죽어갔던 것 같아. 여기 시인이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평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나요. 그동안 우리는 몇 번 죽은 것 같아. 이 말은 절망에 이른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절망. 어떤 희망이 꺾인 상태를 절망이라고 하죠. 근데 그 절망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죽은 것 같다 이 말은 몇 번 절망한 것 같다 이런 뜻이죠. 여름 그러니까 청춘이 지속될 때 계속 쌓아 올린 돌 속으로 희망도 계속 쌓아 올렸겠죠. 희망이 크면 절망도 크고 절망도 크면 죽음도 큰 거죠. 여기가
여기가 우리가 가장 멀리 온 미래였는데 보지 못하고 보이지 못하고 참 멋진 표현이죠. 여기는 현재죠. 현재가 우리가 가장 멀리 온 미래였는데, 그렇죠. 현재는 가장 먼 미래예요. 네. 보지 못하고 보이지 못하고 우리가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가져온 돌 속으로는 지금 눈이 내리는데, 그러니까 여름에는 희망을 갖지만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오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청춘일 때는 희망을 갖고 꿈과 희망 속에서 살지만 청춘이 지나면 노년이 오는 거죠. 네, 그렇게 상당히 절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가진 돌 속으로는 지금 눈이 내린다고 해요. 한겨울, 절망이, 좀 차가운 절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내리는 눈 속으로 계속 눈 내리는 이야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우리가 우리들 속으로 파묻혀가는 이야기들. 절망도 뭐랄까요? 그죠?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절망도 극복하면 이야기거리가 되죠. 그리고 추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절망이 좀 승화된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객관적이 되어서 그 과거의 절망들을 마치 추억거리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바로 그걸 누가 했다? 우리가 했다. 남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했다라고 말해요. 그런 절망들을 승화한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이 극복되었는가? 극복은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극복한다라고 봐도 되겠죠. 전화벨이 울렸다. 계속 전화벨이 울리고 있다. 전화벨이 울리는 뭔가 벨이 울린다. 그럼 탁 깨어나는 느낌이 들죠. 잠에서 깨어나고. 그러니까 이 앞에 이야기들은 상상하고 있다가 전화벨이 울리니까 탁 깨어났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라기보다는 현실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계속 전화벨이 울리고 있다. 이 시인이 다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희망적인 어떤 생각으로 끝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부질없는 희망을 갖는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화벨이 울렸다. 계속 전화벨이 울리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현실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취업을 준비한다면 취업에 대한 소식 합격했습니다라고 왠지 소식이 올 것만 같다. 그런데 받아보면 그 소식이 아닐 것 같기도 하죠. 시의 내용상. 그래서 다시 부질없는 희망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여름의 돌, 이근석 시인의 여름의 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